자, 그 다음 외국인이 전입되어 있는가? 외국인. 요거 조심해야 된다. 외국인. 그래서 이게 이제, 화성에 옵스테일이 공매에 넣은 낚시하는데 아마 미납될 것 같는데, 절반입니다. 이것도 절반. 2분의 1 지분이에요. 근데 이게 본건은 유상 보세요. 권리 신고하지 않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으므로 사전조사 후 입찰해라. 임차인의 전입일자는 2018년 6월 29일이고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원에 따라서 보증금이 1억 6,500이고 뭐 이런. 그럼 요거는 만약에 이 사람이 한국에 중국에 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사람이 지가 자산을 신고를 안 했으면은 얘를 몰라요. 전입시대가 아예 나오니까. 어이구, 그러면은 때가 돼서 들어갑니다. 이 지금 두 번이나 지금 미납된 거예요. 두 번이나 지금 낙찰돼갖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 동포가 임대차 보호법에 받을 수 있느냐. 요거는 윤경 판사 이 책 잡으면 있는데요. 자, 이런 겁니다. 외국인, 외국 국적 동포는 출입국 관리법 제외 동포법에 따라서 외국인 등록 체류지 변경신고 하든지 국내 거소신고 이전을 하면은 요거는 대항력이 있다. 전입세대 열람에 들어온 거와 똑같다는 말입니다. 근데 동사무소는 이게 안 나타나, 이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외국인들. 그래서 답사 가서 배를 눌린다, 안 눌린다. 눌려서 외국인 온다. 긴장해야 돼요, 긴장해야 됩니다. 아, 코제이네, 그거 업히면 안 됩니다. 언제 들어왔습니까? 한국에 손짓 발짓 하면서 설정보다 먼저 들어와. 그러면은, 아이고, 선순이구나. 1년 됐대. 한국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되고, 설정은 벌써 5년 전 됐어요. 그럼 문제 없죠? 직감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그러나 제외국민, 외국에 갔다가 한국에 들어온 제외국민은 최근에 이 주민등록이 2015년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주민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입법이 해결됐으니까 별 이제 문제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외국인, 외국 국적 동포,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 22번. 선순위 역임차인을 보이는데 왜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가? 자, 선순위 임차인은 왜 배당 요구 안 할까? 구태 갈 필요 없죠? 이사 가야 되고, 또 선순위 임차인도요, 1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면 2 플러스 2 주장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상가입니다. 상가 2년 됐어요. 경매들 앞에서. 선순위인데. 자, 5 플러스 5 주장됩니다. 이해가시죠? 월세가 작더라, 상가에. 내가 낙찰 받아서, 야, 저 파리 바뀌었는데 저거, 2년, 밖에 안 됐지만은, 저거는 낙찰 받아서 월세를 많이 받아야 되겠다. M은 똥으로. 5 플러스 5에서 1년에 뭐 5% 그런 거 있죠? 그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소유자 바뀌었으니까, 후순위는 상관없어. 설정되어 들어온 사람은 여러분이 막 100만 원, 1000만 원 내놔도 됩니다. 그러나 선수인 사람은 주택은 2 플러스 2, 아파트는, 상가는 5 플러스 5, 10년 동안에 지가 있겠다 하면 할 말 없어요. 올리는 것도 옛날 가격고 꺼서 올려줘야지. 뭐 내 입만, 내 원한대로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 자, 그 다음에 23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맞는가? 자, 이겁니다. 4억 5천이 2억 100이 떨어졌어요. 자, 23번 한번 보세요. 상세하게. 이거는 아마 선순위가 맞는 것 같고, 내 느끼면은. 순천봅니다. 21에 2537. 내가 부지런히 빨리 찾아놨고, 빨리빨리 지나기 좀 서운하네. 자, 요거 보세요. 자, 순천에 아파트가 전용이 42평이다. 그죠? 전용이 42평인데요. 자, 봅니다. 전용이 42평의 아파트가 지금 4억 5천이 2억에 떨어졌습니다. 그죠? 4억 5천이 2억까지 9층입니다. 9층. 9층에 있는 게, 이게 상업지역이다요. 상업지역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아파트가 상업지역에 진행이 있습니다. 아파트인데, 민시가 전입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에? 2억이라고.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2009년도고, 건저당은 2014년도고, 2억 4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은행보다 빠르죠?
자, 그럼 이 사람이 2억인지, 3억인지, 1억인지, 제로인지, 누가 얘기 꺼내? 2억은 누가 꺼내? 응? 2억 누가 꺼냈어요? 자, 현황 조사서를 보니까, 요것도 안 나오는데, 그죠? 요것도 금이 없잖아, 지금. 누가 꺼냈어? 어떻게 하나. 자, 명함문에서 보자. 아, 요거는 2억 나오네. 권리 신고만 했다. 그죠? 권리 신고만 했다. 그러면은, 이제, 신고만 했는데, 또 확정일자는 없이 전입을 가지고 이렇게 했대요. 할 수 있겠죠? 자, 이렇습니다. 나쁘게 보면은, 악의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선의로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게, 엉터리더라, 가장 임차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돼가지고 내가 싸게 주려고 샀는데, 나중에 낙찰받고 잔금 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느낌에. 나이가 이제 21살이라. 그죠? 1살이고, 입은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장을 보니까 저게 임차인 아닌 것 같아. 느낌에. 그러면은, 한번 따져볼 수 있겠죠? 그랬는데, 아니더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땡 잡는 거죠? 그죠? 여러, 한 2억 버리잖아요. 2억이 있다고 난 1억에 받았는데, 2억이 없으니까 그냥 2억 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근데 이게 이제 보면은, 이제 보통 보면은, 설정으로 가는 그게 필요합니다. 설정을. 자, 설정은 어디서 했죠, 지금? 은행이죠. 은행에서 2억짜리가 선순위인데 대출이 2억이 나올 수 있을까?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은행이 뭐 선순위 2억이 있는데 대출이 연에다 4억짜리 아파트에 연에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무상거주각서를 혹시 은행에 제출했는가 또 알아볼 필요도 있는 거고. 여기서 무상거주각서. 그런 것들은 자꾸 이제 추적을 해야 됩니다. 추적을 하고 다리를 팔고 뛰어있는 사람이 돈을 버린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은행이 대출이 나갔는데 선순위가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있을 수도 있죠. 있는데 오히려 없을 확률이 더 많다. 그거는 이제 발품을 판 사람이 이제 인자가 되는 겁니다. 돈을 버리는 거예요. 자, 24번. 매각무금에서의 인수장, 특별매각 조건이 없는가? 해봅니다. 오피스텔인데 많이 떨었어요. 떨어졌고, 비고란에 보니까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에 관해서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는 배당받지 못한 금액이 인수가 됩니다. 복청 구조입니다. 재매각은 20%.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나와야 20%입니다. 아시겠죠? 나와야 20%예요. 자, 그러면은 분당 세무서 19에 97을 봅니다. 자, 이거를 눌러가지고 보는데 분당의 오피스텔입니다. 텔인데 전용은 한 11평, 그죠? 11평인데 불어가 되고 미납이 되고 시끄럽네요. 자, 분당이 다 좋아하죠? 예, 오피스텔인데 선순위가 있다. 그죠? 선순위가 전입 확정도 잘하고 배당 요구도 1억 천에 잘했고 감률자보다도 빠르죠? 좀 한 10달 빠르네. 그러면은 이제 1억 천이다. 그죠? 1억 천이다. 그럼 자꾸 떨어지면은 인수가 올라가죠. 인수가. 그죠? 인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상배당표를 보면은 자, 선순위가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 금액이 떨어지면 이게 금액이 자꾸 낙찰가가 낮아지면은 이게 작아지죠. 이게 작아지면은 오른쪽에 인수가 자꾸 늘는 이건 당연한 시작이죠. 자, 여기서는 여기에 있는 문제입니다. 요거요. 예로 분당 세무서가 아까 세입자의 전입 확정보다 빨라요. 예로 1억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 10원은 못 받죠? 이거 세무서 이거 가져갑니다. 채찍합니다. 그럼 못 받으면은 이게 6,100이 아니고 얼마라고요? 1억 천이 됩니다. 1억 천만. 그거 조심해야 돼.
자, 그래서 상식을 하죠. 선순위 임차인이 전입 확정을 잘한 사람이 배당 요구를 했는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설 때는 이 날짜가 앞설 사람이 배당을 했을 때는 1억 1천을 이건 아주 조심해. 받을지 안 받을지는 나중에 재봐야 돼. 세무서 그걸 따져봐야 돼. 특히 세무서 법정기일이 이 날짜보다 빨라버리면은 금액이 빠르고 날짜도 빨라버리면은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이 사람 받는 지장이 있어요. 그걸 조심해. 자, 또 옵니다. 그래서 요번에 들어간 사람은 20% 내고 들어가면 되는데, 결론은 아까 1억 1천하고 경매비용하고 일단은 1억 1,300만 사는 거고요. 세무서가 또 변수입니다. 그런 걸 파악하고 하지 않고 들어가기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이거는 부담한 거는. 자, 25번. 농지라서 농지증이 필요하다. 그죠? 고양시 덕양구에 2억 8,900이 9,900되는 농지인데 숫자는 않죠? 그죠? 서울 사는 사람들 좋습니다. 숫자는 좋습니다. 그래서 요 보니까 아마 농지 이런 것 같아요. 여기서 열이 좀 돼가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절반 정도가 요 철도 부지에 조금 들어가기도 하고 막 이런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안 팔리고 있어요. 하여튼 감정은 2억 8,900에서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농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이런 건 고민해 봐야 되겠죠. 뭐 농증 넣을 거로 보여집니다. 내 느낌에는.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좋은 것을 농지연금에 좋다. 서울 사람들은 농지연 가고 싶어도 서울 살면서 연접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고양시 정도 연접이 될 것 같아요. 연접이. 자, 26번.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자. 잔금 넣기 전에만, 잔금 넣기 전에요. 특히 잔금 납부 전에,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한번 보자. 대입인재 같은 것이 있는가 이 말입니다. 12에 2765입니다. 자, 지금 누가 전화가 왔어요. 형님아, 나 죽겠대요. 왜냐 했더니 내가 아버지가 전세보증금을 줬는데 8천만 원을 이렇게 줬는데 은행 설정보다도 한 18일 늦어가지고 이게 후순위래. 그럼 후순위면은 전학배 3개 맞아야 되죠. 3가지 필수입니다.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 요구도 안 하고 선수도 아닌 게 이랬어요. 그럼 어디입니까? 배당표가 8천만 원이 배당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겠죠? 그러면은 요번에 실제 배당을 금액에서 내가 이게 은행에서 가져가고 내가 중간에 8천입니다. 여기서 8천 내가 가져와야 돼요. 그게 확정자가 없었고 배당료가 아니죠. 그게 지가 빠지고 여기서 이제 임차인이 빠져버리고 제로가 되고 뒤에 주준 사람이 가져갑니다. 요거를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큰일 났어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 이런 경우에 이 금액이 조금 작습니다. 2,300이 돼가지고 좀 작기 때문에 내가 8천을, 이 날짜가 지금 요거죠. 중간에 요거 들어갑니다. 그러면 긴 미수보다는 빨라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요거를 싹 꺼버리면은 2,300을 그럼 선수되죠. 미수기보다는. 그러면은 8천이 인수가 되는 겁니다. 그게 대입인재입니다. 이해가죠?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나는 1억 1,100에 잔금을 치라버렸어요. 좀 비켜달라 배준범씨 배준호씨 했더만은 나는 대항력이 이게 없어졌으니까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거든. 대항력이 없으면서 있으면 바뀌었거든. 8천을 내놔 할 수 있겠죠. 큰일 났죠.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등기부 등본을 띄우는 게 좋다. 잔금 넣기 전에. 알겠죠? 임차인 있을 때는 꼭 그런 일이 가끔 있습니다. 선순위든 후순위든 있는 거는 조금 변수가 있어요. 특히 후순위 애들이. 선순위 없으면 더 기분 좋죠. 그건 완전 우리가 뭐 대박이 되는 거죠. 선순위가 있다고 없는 것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되겠다. 두 개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입변제.
자, 그 다음에 종전 사건도 좀 확인을 해봤는가 봅니다. 종전 사건. 자, 광진구에 이렇게 이제 경매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상가가 움직이는데 1억에 25만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20에 510발 101호죠. 자, 밑에 봅니다. 2016 사건도 101호가 있죠. 101호. 또 밑에 보면 공매에서도 101호가 있어요. 이 세 개나 좀 움직이죠. 지금.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101호를 지금 봅니다. 볼 때는 20에 51058, 101을 보면은 이제 1억에 25만짜리가 있는데 이 사람 거는 제가 지난번 경매에서 보니까 박금여 씨가 같은 날짜에 1억에 27만이더라고. 이 사람이. 그러면은 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공매에서도 한번 또 낙찰이 되고 뭐 이런 거네. 자, 다시 봅시다. 20에 51058. 자, 봅니다. 101호인데 12평인데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김성호 넣었다죠. 전체 넣었습니다. 이번에 넣었는데 원래 2억 같으면 좋겠는데 3억 5천이 나왔네. 전체니까 여기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이 사람이 1억에 지금 누가 안영호 씨가 1억에 전입 확정이 있습니다 하고 25만이 있습니다 하고 배당료를 했어요. 1억에 전입 확정이 빠릅니다. 이 말이죠. 공매에서, 요 공매죠, 공매. 공매에서 낙찰을 받은 사람이 공매에서 낙찰을 두 사람이 받았네. 그죠? 20분의 1, 20분의 9를 받았어요. 공매에서. 받아가지고, 이게 두 사람이 받아가지고, 김성모가 20분의 1이고, 이정거이가 20분의 9인데, 김성모가 20분을 받은 사람이 20분의 9를 가등기를 딱 쳐놨어요. 그럼 인수가 되는 거죠. 그죠? 인수가 되고, 또 가처분을 치고 공유물 분할 소송합니다. 가처분을 치고 보통 그래 많이 합니다. 이게 자, 다시요. 공매에서 두 사람이 절반을 샀어요. 쉽게 말해 보기에는 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등기 건자로 살짝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가처분을 때리죠. 보통 팔아먹지 말라고. 여기 보면은 요 김복순 씨인가? 뭔가 모르겠네. 자, 가처분 때리고 김성모 씨가 이제 판결문을 받아서 전체 경매를 합니다.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런 내용인데 김성모 씨가 이제 여기에 이춘년 씨한테 공유분할 소송을 걸었어요. 자, 그래갖고 전체를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1억짜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 1억짜리가 있는데 1억에 25만 있죠. 그럼 이 사람은 제가 일단 등기부를 보니까 쭉 봅니다. 등기부에 보니까 이런 강제경매 사건이 튀어나와요. 이걸 봐야 되겠죠. 2016에 10333 그죠? 이거를 봐야 됩니다. 강제경매. 그럼 2016에 공매는 아까 이거죠. 공매에서 아까 두 사람 받은 거 있죠? 받아갖고, 한 사람이 지금 가등기가 딱 치진 거. 쳐놨죠, 지금, 가등기를. 이렇게 쳐놓으면은, 이 낙찰 잘 안 됩니다. 자, 2018년 12월 27일에 가등기를 쳐놔놨고,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소송에 들어갑니다. 가처분도 때리고, 공유물 분할 소송도 하고, 막 그런 거다요. 날짜가 2019년도. 그게 가등기를 먼저 쳐놨네. 자, 근데 이제 누가 물어보는데 이게 통정 허위가 아니냐? 그거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무시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낙찰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적당하게 배당도 되고 해갖고 낙찰을 받아버렸는데 이게 받았는데 잔금을 치렀어요. 예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 이름 나오죠. 예로 환경지가 이름 나옵니다.
이런 건 이제 이름이 나오죠. 아까 누구죠? 이춘현 씨가 빠지고 내가 들어오는 거죠. 아니. 전부 다 내가 샀다는 말이야, 지금. 이 전체 개미니까, 지금. 공유분할 소송이니까. 자, 그런데, 잔금을 치고 소유권이 하는데 며칠 뒤에 김성모 씨가 본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등기. 본등기 하면 내게 살아있습니까? 죽습니까? 본등기를 하면은 이게 직금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런 거 다 요 뒤에 줄 쓴 거, 이건 직금할 수도 된다고. 15일 뒤에 직금할 수한다 하고 등기관이 공문을 싹 보내줍니다. 그럼 말소시켜버려요. 그러면 잘못하면 또 없을 수도 있겠죠. 그 통정허위냐 아니냐 쉽게 말하면은 이 두 사람 간의 통정이냐 하는 건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경매는 여러분들은 보수적으로 해야 돼요. 보수적으로. 통정허위인지 아닌지 그거는 나중에 소송해봐야 되는 거고 그냥 통정허위라서 문제없다. 낙찰 받자. 그럼 잔금 치렀어요 내가. 그래서 잔금 치러가지고 1억 한 5천 낙찰 받아고 잔금 치렀어요. 이 상가입니다. 상가인데 주거로 쓰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 배당도 받고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는데 아니 소유권 뺏기면 왜 됩니까? 실제모도 알겠네. 실제모. 실제 주고 살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샀구만 이래갖고 너 10분에 내가 20분을 샀지만은 네 20분의 9를 내한테 넘기라. 내가 살게. 지금은 돈이 없는데 10분만 걸고 뭐 한 3년 뒤에 주는 거로 하고 한다든지 저끼리 또 뭐 얘기가 있을 수도 있죠. 여러 가지. 그래서 통정허위다. 이거는 무시하자. 이래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자, 이제 그렇고요. 가등기 선수를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경매가 두 분이 일났거든요. 아까 보니까 16에 아까 보니까 한 번 일났어요. 그럼 이 사람이 1차, 2차를 잡을 수가 있는데 1차 경매에서 확정일자를 한번 써보면 2차에서 안 넣겠죠. 자, 2016에 1030만 봅니다. 자, 2016에 10333 봅니다. 자, 예. 이거 아주 고급 문제인데, 자, 설명드릴게요, 그냥. 그래도. 1차 경매, 2차 경매 우리 배웠다, 그죠? 1차 경매가 2차 됐을 때, 1차에서 먼저 써문 확정일자는 2차에서는 그대로 일회성밖에 안 되니까 2차에서는 확정을 따로 보고 1차에서 배당 못 받은 이득이 있으면은 그대로 2차에서도 확정일자 있어도 이득이 인수가 된다. 막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을 하실 분은 하실 겁니다. 자, 그때 이게 나왔을 때 요때 옛날에 경매 나왔을 때 이게 이제 부임행위로 전입이 돼 가지고 그 당시에 배당 요구를 안 하고 확정 안 써먹었어요. 안 써먹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2차 경매에서 요거를 써먹어도 인정이 된다는 일회성인데 1회가 안 써먹죠. 1차 경매에서 이거 확정 안 써먹습니다. 안 써먹기 때문에 요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이 두 사람이죠. 두 사람이 경매 당합니다. 당할 때 그때에 박금녀 씨가 있고 요번에 새로 경매에서는 남편 명의로 이게 없고 남편 명의로 이제 1억에 나와 있더라고. 그러면은 요때 확정자 안 써먹기 때문에 지금 남편이 이제 써먹는 거는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별 문제가 없다. 2020에 보면요. 지금은 경매에서 보면은 똑같은 날짜인데 남편입니다. 이게 남편이고 그대로 확정일자를 이제 요때 써먹기 때문에 배당료를 하기 때문에 요거는 배당 반대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요번에 낙찰받으면은 지장은 없어요. 지장 없는데 요거는 또 문제는 건축물 대장이 아마 일반 건축물로 요때하실 겁니다. 그죠? 상가입니까? 상가인데 주거로 썼으니까 당 일반 건축물 따라 붙는 거죠. 상가니까 요거는 주거로 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일반 건축물로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요번에 경매 사건은 옛날에 공매도 보고 옛날에 경매도 보고 두루두루 봐야 실수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죠? 두루두루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주말된 거 빨갛게 줄 거지 않고 말소된 사건도 없이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그 임차인이 어떻게 돈을 받아갔는지 옛날 사건에서
못 받아갔는지. 내가 보기엔 전에 치하되면서 못 받아간 것 같아. 못 받아고 요번에는 이제 장학이 1억 받아 나가겠다 그거 다시 배당을 한 거예요. 그럼 배당을 받았거든요, 사람은. 낙찰 받으면은, 여러분이 낙찰 받으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없는데, 이 상가이기 때문에 이반 건축물이 돼가지고, 아마 요런 거는 이반된 지가 좀 5년이 지난 것들은요, 보통 추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내는 게 별로 없습니다. 보통 이반 건축물 옛날에 딱지 붙은 거는, 5에 딱지 붙고 나면은, 이행강제무 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추가 부담을 안 시킵니다. 보통. 그래서 적당하게 팔릴 때는 됐다. 내가 보니까. 이반 건축물만 조금 고민하면 되겠다. 보십니다. 구청 가서 의논해보고. 자, 28번. 상가의 선순위 임차인도 조심하자. 요거는 2억이 인수입니다. 2억이 인수. 19의 7200인데, 2015년 5월 달에 개정된 상위부에 보면은, 한산보증금이, 금액이 큰 것들은, 한산보증금이 큰 것들은 대항력만 적용한다. 우선 변제권은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선 변제권은 없다. 변제권은 없어요. 단 대항력 인정. 그러니까 인수가 되는 거죠. 인수가 된다. 여기 이제 핵심입니다. 2015년 5월 13일 이후에 설정을 했는데 그 전에 들어온 사람들 선순위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은 없고 대항력만 인정이 된다. 대항력만. 자, 이런 거요. 2015년 5월 13일이 우리 상가에서는 이 권리금이 만들어진 이 날입니다. 이후 설정 때, 이후 설정 있고, 그 이전에 사업자 등록한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했더라도 우선 변제권은 없다. 단 대항력만 인정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대항력만 인정해주겠다. 자, 무슨 얘기 봅니다. 19의 7200 봅니다. 상가에서는 여기 이제 딱 대표적인 인수 사례입니다. 잘 보세요. 이 상가가 전용이 156평에 아주 창원에 좀 그런데 괜찮은 상가입니다. 절반 떨어졌어요. 손님을 대서 내가 찾아가지고 자, 요거 낙찰 받읍시다. 이 골프장이네요. 이래갖고 낙찰 받았어요. 6억만 낙찰 받으면 되니까 한 7억 씁시다. 12억짜리니까 이 낙찰 받았어요. 받았는데 여기 보면은 이 세입자가 2012년도 여기 있죠? 2억에 500입니다. 한산보증금 7억. 그럼 7억이면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지방에서는. 이거는 인수 있는 게 없어요. 원래가 없었는데 법을 바꿉니다. 2015년 5월 13일 날 개정된 상임법 2조 3항에 의하면은 한산보증금이 3억 7천을 초과해도 대항력 적용 범위를 확대해서 인정하겠다. 그래서 대항력만 인정하는 거지 우선 변제권 얘기는 안 꺼냈어요. 자,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동창원 농협에서 설정합니다. 2016년도에. 그럼 여기 날짜가 잘 보세요. 동창원 농협의 이 설정 일자가 이 날짜가 2015년 5월 13일 이후였죠. 그죠? 이후 설정이죠. 그럼 요거보다 하루라도 빨리 아까 7억 크는 그 사람이 요 들어갑니다. 요거보다 더 뒤에 설정했는데 한산보증금 7억 보증금 2억에 월세가 500만원 2억에 월 500원 7억이죠. 그럼 2억 이게 인수냐 인수가 맞다. 배당적으로 해도 예로 확정일자가 있어도 요거는 무시를 한다. 무시를 하고 그냥 대항력만 가져간다. 여기 잘 모르면은 예상 배당표를 눌러서 보니까 구독신에서 2억이 딱 이렇게 갖다 놨어. 그럼 여러분들이 저 잘못됐네. 인수 아니다 이거 왜냐? 뭔 소리입니까? 지금 6억을 받으면은 6억을 이게 낙찰이 예로 7억이 되면은
이 2억에 500이 이 사람이 사업자 확답 빠르고 배당 요구도 잘했기 때문에 2억 가져가고 나머지 동창호 농업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게 은행에서 이리 생각하면 안 된다.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해. 해석치면은 틀린다. 틀리고 구독션이 일단은 있는 거는 딱 믿어야 돼. 믿고 지가 해석하는 거는 혹시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나한테 그때 전화해. 전화하시면 내가 답을 줍니다. 주는데 구독션을 그냥 배반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틀리다. 이해가죠? 여기서 걸리면 만약에 인수가 있는데 부분하고 7년을 받았어. 잔금 지났어. 2억에 500이 있는 골프장 사장님한테 가서 좀 비켜달라 했더니 아, 당신은 요거도 안 받나? 이거 예상배당표 한 거도 모르나? 이 뭡니까 이거? 인수도 하지 않나 이거? 나 이거 2억 안 받고 못 나간다 그러면 할 말 없어요. 그러면은 7억에 낙찰받았는데 2억을 추가 부담을 하게 되죠 지금.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2억을 추가해야 되는데 낙찰가 7억에 플러스 2억이 되는 그럼 9억 되는 거죠. 그럼 손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수수료를 1200 주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막 다 해놨는데 하자가 되죠. 그러면은 한국공인협회에 보험 정서를 줬거든. 1억짜리 줬거든요. 일단 그거 신짜입니다. 그럼 1억은 바로 받겠죠. 그럼 뭐 공인협회는 1억을 줬으니까 요 중개한 공인중개사한테 또 부상권 행사합니다. 1억 내놔야 돼요. 또 나머지 1억은 또 소송 당하겠죠. 덜 받았으니까 낙찰자가 인수가 생겨버렸으니까 손해배상 1억 청구. 그러면 여러분 1200만원 먹고 2억 내놔야 됩니다. 매진적 대리하는 공인중개사. 자, 그래서 매진적 대리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너무 수수료를 받고 한다는 거는 굉장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책임이 있으니까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을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상가에서는 여기 딱 중요합니다. 여기 인수가 생기는 대표적인 사항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29번. 묘지가 있는가? 선순위 지역권이 있는가? 맹지가 아닌가? 자, 이런 거를 이제 잘 따져봐야겠다. 가수원이다, 그죠? 가수원에 절반 들이면 괜찮은데,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이 있는지, 맹지 아닌가 다 따져보고, 낙찰받으면 되겠다. 30번. 오폐수 처리 비용이 과다된가? 이 주유소는요, 나중에 이거를, 식당을 바꾸려고 하면은, 이런 거 쉽지 않습니다. 그 밑에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땅을 오염을 했으면은 그 자기가 다 처리해야 돼. 그래 안 하고는 건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을 특히 주유소 조심해야 돼. 탱크도 낙찰자 겁니다. 옛날에 판례에서 탱크는 아니다 경매에서 빠졌다 했는데 경매당한 주유소 주인이 그거는 판례 입장에서는 아니다. 탱크도 같이 다 파는 거다. 주유기까지 전부 다 세트로 다 파는 거다. 주물 종물 해갖고. 근데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거는 좋은데 이거를 딴 거를 또 건축 허물고 새로 건축을 하니까 이게 이제 오폐수 비용 이런 거는 이제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